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자, 오늘은 책을 한 권 소개시켜 드릴게요. 한 장의 미래지도. 오늘은 2편이에요 1편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아래 링크 달아 놓을 테니까요, 먼저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 책을 왜 읽어야 되냐 하면, 지금 매출을 올리기는커녕 유지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모든 사람이 거의 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을 읽게 되면, 이 책에 이제 최소 10배 이상을 얘기하고 있는데 10배까지는 아니어도 2배 이상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몇 가지 조그만 사업을 하면서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이미 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 책을 읽으면서 좀 더 정교하게 할 수 있었고, 제 사업에도 적용을 해볼까 합니다. 1편 때 말씀드린 그 주요 뼈대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이어서 오늘 마지막 단계, 가치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이게 한 장의 미래 지도입니다. 여기 보면 총 6단계로 되어 있죠. 1단계는 목표 설정, 2단계 시장 파악, 3단계 전략 결정, 4단계 전술 검토, 5단계 목표 구체화, 마지막으로 가치 전달. 이 6단계를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 지금 상황에 맞게, 자신들의 사업에 맞게끔 정리를 해 간다고 하면 명확해질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자, 첫 번째 목표 설정입니다. 여기서 목표는 매출을 높이는 거죠. 매출을 높이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고객, 그리고 그 고객한테 무엇을 팔 것인가. 상품일 수도 있겠고 서비스일 수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내 고객에게 무엇을 팔 것인가. 그게 이제 매출이죠. 그때 제가 이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한 13년, 15년 전쯤에 만들어 놓은 제 블로그인데요. 제 고객은 누구죠? 네, 50세의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들이 고객이고, 저는 그분들한테 어떤 상품을 팔았냐 하면, 수익형 부동산 신축 또는 리모델링으로 노후를 설계하시려는 분들에게 수익형 부동산 건축 리모델링이라는 상품을 팔았습니다. 이렇게 내 고객을 명확히 하고 그 고객에게 어떤 상품을 팔 것인가를 정해야만 우리가 원하는 매출을 10배 이상 높이는 것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한 7, 8년 전부터 해왔던 블로그예요. 여기는 제 고객이 40대 직장인들이죠. 자, 이분들 위한 부동산 재테크인데, 이 아래 보면 50대는 월급 말고 월세 받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는 수익형 부동산을 상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1단계에서는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데, 나의 고객은 누구인가, 그래서 내 고객에게 어떤 상품을 팔 것인가가 목표 설정에 들어와야 되고요. 두 번째는 시장 파악입니다. 모든 제품은 제품 수명주의가 있어요.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이 오른쪽에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지금 내가 하는 이 상품이 어떤 시장에 들어와 있는지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요. 그렇게 해서 내가 만약에 성장기, 성숙기라면 경쟁이 치열하고 또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어느 시장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전략과 전술을 펼치기가 좀 달라지죠. 대부분 이 성장기, 성숙기 내지는 쇠퇴기에 많이 들어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단계입니다. 전략이에요. 자, 내가 앞에서 보실까요? 자, 시장 파악을 통해서 내가 어떤 시장에 들어와 있고, 그래서 나는 이 시장에서 어떤 전략을 펼칠 것인가. 요 A, B, C, D 중에 이제 하나인데요. 다시 설명을 드리면, 자, 시장 침투 전략. 이건 뭐냐면 기존 시장, 기존 제품. 여기서 이제 시장은 고객이라고 보면 돼요. 기존의 고객과 기존의 제품을 가지고 하는 건데 바뀌는 게 없는 거죠. 그럼 매출을 높이려면 점유율을 높여가야겠죠. 여기 B, 신규 제품 개발 전략. 여기는 고객은 그대로이고 제품만 바꾸는 거예요. 상품만. 요 D는 다각화 전략. 여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고객을 바꾸고 상품은 그대로 만드는 거. 요 C, 신규 시장 개척 전략은 고객도 바꾸고 상품도 바꾸는 거죠. 이렇게 내가 어디에 가야 될지를 정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이제 전략을 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걸 이제 어떻게 하냐 하면, 요 A, B, C, D가 있으면 개인마다 다 다를 거예요. 이 상황들이 어느 시장에 내가 가장 적합한지. 그러면 여기 속도, 비용, 노하우, 기회, 리턴을 가지고 가장 높은 점수가 나온 것을 전략으로 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예를 보여드렸죠. 여기 보시면 시장 침투 전략, 신규 제품 개발 전략, 신규 시장 개척 전략, 다각화 전략 이렇게 돼 있고, 가로축은 속도,
비용, 노하우, 기회, 리턴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시간이 빨리 짧은 시간에 될 수 있으면 점수가 3이고 아니면 0. 비용, 이거를 내가 해 가는데 비용이 적게 들면 유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3점. 또 많이 들면 0. 내가 이 전략을 펼치는데 노하우를 많이 보유 갖고 있으면 3, 없으면 0. 또 여기에 사업 기회가 많으면 3, 없으면 0. 또 이를 통해서 내가 리턴, 이걸 통해서 많은 매출을 일으킬 수 있으면 3, 아니면 0. 이렇게 해서 오른쪽에 이제 합계를 내 보면 여기 같은 경우는 요 D, 다각화 전략이 점수가 가장 높았잖아요. 이것이 자신한테 맞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4단계는 전술 검토예요. 앞에서 전략을 세웠고 이제 전술, 좀 더 세부적인 전술을 짜야 되는데 이 전술에서 중요한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고객과 마케팅, 4P. 그래서 고객을 이 책에 보면 이렇게 정했습니다. 고객을 좀 구체적으로 정해야 돼요. 고객을 체중 걱정 없이 가꾸운 피자를 먹고 싶은 사람이 고객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마케팅 4P라고 해서 상품, 가격, 유통, 판촉이 있는데 고객이 정해지면 상품을 정할 수가 있죠. 그죠? 이 고객에게 맞는 상품. 여기서는 직접 만드는 가꾸운 저당 피자. 그러니까 살이 안 찌는 가꾸운 저당 피자가 상품이고 가격은 2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자, 유통. 점심때는 푸드트럭을 통해서 주차장에서 또 점심은 다시 할게요. 자, 유통 단계에서는요. 점심 저녁을 나눴는데 푸드트럭을 통해서 회사 근처 주차장, 또 점심은 아파트 단지에서, 판촉은 이렇게. 그렇게 해서 내가 고객이 정해지면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이렇게 4P를 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5단계는 목표 구체화입니다. 실제로 이제 매출을 만들어내야 되죠. 근데 이게 이제 뜬구름 잡는 듯이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거예요. 나는 연 매출을 4,800만 원 올리겠다라고 하면 월 매출은 이걸 12개월로 나누면 되니까 400만 원. 그러면 하루 매출은 얼마로 해야 될까요? 16만 원. 이렇게 구체적으로 수치화하는 거죠. 그러면 구매 단가를 내가 600엔에 할 건데 그러면 하루 매출 16만 원을 만들려고 하면 266명에게 팔아야겠죠. 그렇죠? 이렇게 팔기 위한 이제 여러 가지 마케팅 전략을 또 전술을 짜가는 거죠. 영업시간이 4시간일 때 1시간당 66명에게 팔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수치화가 되면 여기에 맞게 전략과 전술을 좀 더 정교하게 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6가지 단계를 거쳐서 원하는 매출을 만들어 갈 수가 있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요 같이 전달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해서 5단계에 걸쳐서 구체적인 전략과 전술 또 KPI 목표 구체화가 설정이 됐으면 이것을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잖아요. 홍보 마케팅을 해야 되잖아요. 요즘 대체로 온라인상에 많이 하죠.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잘 정교에 짜진 것을 가치를 전달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6번째 단계는 가치 전달인데요. 내가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내도 이것을 고객에게 적절하게 전달하지 못하면 팔 수가 없겠죠. 어찌 보면 이 6단계를 잘 만들어내지 못하면 앞에 1에서 5단계를 아무리 잘 만들어낸다 한들 매출을 올리는 건 한계가 있겠죠. 네. 자, 가치 전달. 우리가 이제 카피라이팅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책을 살 때도 그렇고 또 유튜브 콘텐츠 볼 때도 그렇고 뭘 보고 사죠? 카피를 보고 사거나 또 클릭을 하잖아요. 그죠?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 안에 아무리 좋은 내용이 담겨 있어도 결국 카피로, 제목으로 고객의 눈길을 사로잡지 못한다고 하면 선택되지가 않은 거니까요. 그래서 이 가치 전달에서는 눈길을 사로잡는 헤드카피 전략, 계속 읽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제목만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본문 내용을 계속 읽게 만드는 보디카피 전략을 짜야 됩니다. 자, 여기서 카피를 어떻게 써야 할까? 어떻게 카피를 쓰는가 보다 무엇을 전략으로 삼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자, 무엇을 전략으로 삼을 것인가? 여기서 전략은 무엇이냐 하면 간단합니다. 타겟에게 어떤 제공 가치를 줄 것인가?
인데요. 이걸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핵심 타겟, 모든 고객이 아니라 아주 정교한 선택된 내 타겟 고객에게 어떤 이익을 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카피를 쓰면요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눈길을 사로잡는 헤드 카피 4대 법칙이 있는데요. 이 책에 이제 나와져 있는 겁니다. 미국 광고업계에서 58년 동안 활약한 아주 유명한 카피라이터 존 케이플즈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 과학적 광고를 통해서 58년 동안 했으니까요. 이렇게 카피를 쓰면 사람들이 반드시 본다 라는 4대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눈길을 사로잡는, 반드시 사게 하는, 보게 하는, 클릭하게 하는 헤드카피 4대 법칙은 뭐냐면, 첫 번째, 이득이 된다. 읽는 사람이 나한테 이득이 되지 않으면 볼 일이 없겠죠. 근데 이거 나한테 이득이 되겠는데, 혜택이 있겠는데 라고 하면 보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새로운 정보. 지금 정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맨날 똑같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눈길이 안 가죠. 근데 새로운 정보, 읽는 사람이 새로운 정보라 하면 관심과 눈길을 가게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호기심입니다. 사람이라는 유전자를 갖고 있는 우리는요, 누구나 다 호기심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읽는 사람을 호기심이 발동하도록 카피를 쓰고, 마지막은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힘 안 들이고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 됩니다. 자, 이것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헤드 카피를 쓰실 때요, 이 4대 법칙을 꼭 기억하셨다 쓰면 되는데, 4대 법칙은 카피를 쓸 때 호기심을 이끌고 거기에 이득이 있고 새로운 정보이면서, 마지막 뭐였죠? 쉽고 빠른 방법. 아무리 이득이 되고 새로운 정보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하는데 10년이 걸린다. 누가 이거를 사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쉽고 빠르게 하는 방법이 돼 있으면 이 헤드카피로서 사람들의 눈길을 주고 클릭하게 하고 또 구매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요, 이제 카피로 사람들이 클릭해서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본문 내용을 보게 해야 되잖아요. 보게 하려면 우리가 보게 하려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죠? 행동, 결국 구매를 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이거 사세요 라고 하면 누가 사겠어요? 오히려 거부감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공감을 형성하고 스스로 납득하게 하고 그 다음에 행동, 그러니까 구매하게 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거쳐야만 크게 저항 없이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책에서는 20대 성년을 맞이한 사람들에게 이제 홍보 마케팅 한 단계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자, 공감, 이런 일 저런 일 순식간에 지나간 20년, 이제 성인이 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카피를 쓴 건데, 이렇게 평생 한 번뿐인 기념일에 추억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공감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납득하게 되는 동기예요. 자, 올해 성인이 된 사람들에게 우리 어른들이 선물을 주겠다. 화덕에서 구운 정통 피자를 즉석해서 무료로 제공하겠다. 이제 납득 단계죠. 자, 이제 이렇게 되고 나면 사람들한테 행동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죠? 자, 올해 20살에게만 300그릇 선착순 제공. 장소는 어디? 12시에. 이런 식으로 공감과 납득과 행동 단계를 거치게 되면 내 고객을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요 단계를 거쳐서 한번 글을 간단하게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6단계,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을 한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6단계 가장 중요한 게 뭐였죠? 전략인데 고객과 상품을 정하는 거였죠. 그래서 핵심 타겟에게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지를 쓰고, 그 다음에 헤드 카피에는 관심을 끌어야 되잖아요. 관심을 끌지 않으면 선택되지 않으니까, 클릭되지 않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아까 4대 법칙이 있었는데, 호기심, 이득, 새로운 정보를 포함한 이것들이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카피로 잡게 되면 클릭을, 여러분들 유튜브 썸네일에 보면 대체로 잘 만들어진 것들은 이런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카피를 만드실 때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본문을 읽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체적인 행동이에요. 구매 버튼을 누르든가 나한테 문의가 오게 하던가 이런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한데, 바로 문의하세요, 이거 사세요 하면 누가 사겠습니까? 그래서 공감, 또 납득,
행동의 단계를 거쳐서 본문 글을 쓰게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구매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2편까지 해서 이 책 한 장의 미래 지도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 지도가 이거였죠. 이 6스텝을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으면 됩니다. 조금은 어려울 텐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1편하고 2편을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그 이후에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도 이 미래 지도를 그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책은 매출 10배 이상을 얘기하는데 2배 이상은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조금 머리가 아프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만 한 하루 정도만 투자해서 고민하고 적어보시면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지도를. 그래서 한번 이 지도대로 그리고 이거대로 여러분들의 전략과 전술을 만들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